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꿰뚫는 한국사, 이 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중에서 읽고 난 이후에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상념, 그런 것들이 생긴 그 내용들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일파의 나라, 그러니까 한국 현대사를 여러 가지 표현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산업화의 역사, 민주화의 역사, 다양한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데, 일단 가장 본질적인 거는 한국 현대사는 친일파의 나라다, 이렇게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권력이라든가 기득권을 쥐고 있는 이런 세력들은 해방 이후에도 거의 대부분이 이제 친일파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친일파의 나라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가관인 것 같아요. 그래도 직접적 친일을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일본에서 억압하고 강요하고 안 하면 죽인다고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친일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아들 때, 손자 때 계속 넘어오면서 친일의 논리가 더욱더 과격해지는 거예요. 이 책 속에 이제 이광수가 나의 고백이라는 저서를 출간하면서 친일에 대해서 온갖 의미 부여를 했다. 당시의 친일파들이 그 책을 통해서 자신의 친일을 합리화하는 그런 시도를 많이 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이광수의 나의 고백 굉장히 과격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일상생활을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도 다 친일파다,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다 친일파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도 하고, 친일파가 경험 있는 자들이니까 잘 활용해야 된다, 오히려 고귀한 존재다. 그러니까 이광수에 대해서도 참 새롭게 또 과거보다 더욱더 분노를 느끼게 되는데, 지금 그 친일파의 후손들, 아들, 손자 때에 들어와서 어떠한 현상이 생기느냐. 이제 나의 대놓고 친일파 덕분에 너희들이 이 정도 사는지 알아, 이런 이야기까지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조선보다 일제시대가 백성들은 더 행복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급기야는 정권 자체가 거의 조선 총독부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은 하는 행동이 조선 총독부의 총독하고 똑같아요. 본토의 총리를 한번 접견하려고, 만나기도 싫어하는데 그렇게 한번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본토에서 어떤 정책을 내리면 그걸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오히려 그걸 공격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 정책을 방어하는데 아주 열성적이죠. 후쿠시마에 핵 오염수를 방류한다는데 당연히 비판을 해야 되는데, 일본 국민들도 비판하는 거를 우리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아주 극단적으로 방어를 하죠. 비판을 하면 괴담을 유포하는 자다, 이렇게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그 전에 아베가 일방적으로 반도체 부품 수출 중단을 했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일본을 오히려 옹호하고 한국 정부가 문제가 있다, 아예 대놓고. 근데 이런 상황이 전체 국민들 사이에서 무리 없이 받아들여지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의아합니다. 여튼 한국 현대사의 가장 슬픈 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대통령 선거에서 친일이다, 그래서 투표를 하면 안 되고 투표한 것이 문제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긴 어렵죠. 대통령 선거라는 게 다양한 판단거리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 밑에 있는 인사들, 이렇게 친일파의 논리를 강화하는데 아주 앞장서는 뉴라이트라든가 이런 사람이 있다, 정부 조직에, 정치인에, 이런 건 우리가 좀 정말 과감하게 나서서 끊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패러다임 시프트는 한참 먼 미래의 일이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친일파의 세력이 너무나 강력한 그런 사회 속에서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필이면 이승만 같은, 요즘에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상영 중이고 일부는 가서 열심히 보고 또 그 내용에 감동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미국과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 체제를 공유를 하고 있죠. 당시에 한반도 남쪽은 미국이 여튼 영향을 발휘하고 있었고, 소련과의 갈등 관계로 인해서
여튼 남한은 확실히 지켜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공산주의가 너무나 팽창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누가 대통령이 되었다 하더라도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는 한반도 남쪽의 체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북한보다 잘 살고 시장 경제 시스템의 뭐 효율성 이런 걸로 인해서, 그리고 여러 면에서 인권이라든가 다양한 부분에서 북한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수준을 이루게 됐죠.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근데 그게 무슨 이승만이 첫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넌센스입니다. 이승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저서들, 과거 기록들 쭉 살펴보면서 느끼는 게 정말 극단적인 나르시스트고 아주 사이코패스, 그런 표현으로도 부족한 소시오패스 수준이에요. 이 사람 자체의 수준이. 어디 가는 데마다 막 분란을 일으키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별짓을 다 하는 인간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되기 전부터, 과거부터 미국에서도 그렇고 하와이에서도 그렇고 여튼 하는 행동 자체가 굉장한 나르시스트의 소시오패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 하필이면 대한민국의 첫 대통령이 돼가지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남긴 어두운 유산들 너무나 많잖아요. 그 정도가 너무 심하고, 일단 독재를 했다는 거. 그 독재를 연장하기 위해서 아주 황당한 임기 연장, 6.25 전쟁 중에 부산에 임시정부가 있는데 거기서 또 자기가 대통령이 되려고, 당시에 간접선거니까 뻔히 안 된단 말이에요. 국회 의석수 분포로 본다면. 그걸 또 하려고 부산에서 정치 파동, 전쟁 중에 정치 파동을 일으킵니다. 깡패들 동원해서 국회의원들 폭행하고 겁박하고, 그 위기에, 전쟁 중에. 그러니까 당시에 이 서양 기자들이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꽃피운다는 거는 쓰레기통에서 아주 저 더러운 오물 속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을 기대하는 편이 낫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죠. 보통 인간이 할 수 없는 짓이죠. 그리고 또 임기를 연장하려고 삼성 개헌을 해서 국회 의결로 부결이 됐어요. 그랬더니 인류 수학사의 아주 오점이죠. 4.4.5입 소수점으로 반올림을 해가지고 이게 된다. 이런 엉터리 같은 행동을 하면서 독재 임기 연장을 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대통령도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이승만이가 저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또 뭐 유신헌법하고 별 생쇼를 다 하게 되는 거죠. 또 정치 공작, 막 경찰이나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정치 파동 일으키고, 당시 대통령 선거에서 조금 약진했다는 이유만으로 진보당의 조봉암 씨를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공산주의자라고 매도해가지고 사형을 시켜버려요. 인류 사법사에 아주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오는 양반들도 똑같은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인혁당 사건을 조작해서 이 무고한 사회 주요 인사들을 다 사형을 시켜버리고 사법살인을 시키는 거죠. 그런 게 다 이승만 첫 대통령이 그런 행동들을 저지르니까 다 나도 똑같이 뭐 따라하고, 박근혜 때도 관제대무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숭고하게 생각하는 단어들, 어버이 이런 게 이상해졌잖아요. 뭐 어버이 연합이라고 해서 정경련에서 돈 주고 일부러 데모시키고, 무슨 뭐 엄마 부대인가 뭐 그런 것도 조작해가지고 또 관제대모 시키고, 이런 것들이 다 이승만 시절을 보면서 따라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게 국민의 생명을 아주 학살하고 죽이고, 이런 것들을 아무 그런 죄책감도 없이 자행을 했다는 것. 제주도에서 사사로운 사건이 발생했는데 아이고 잘 됐네, 이걸 공산주의자로 몰아가지고 그냥 본때를 보여가지고 국민들을 다 공포에 떨게 만들어야지 학살하라고 지시하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붙잡아가지고 고문하고 죽이고, 이런 게 아주 일상이 되는 거야. 박정희, 전두환 때까지 안기부 이런 데 끌려가서 말도 안 되는 고문당하고 그로 인해서 죽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일제시대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잡혀가서 일본 놈한테 고문당하는 거나, 이렇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같은 놈한테 고문당하는 게 똑같은 거죠. 또 정적들 다 죽이고, 조봉암 죽이는 거 보니까 또 박정희 때 장준하도 죽이고, 김대중도 거의 죽일 순간까지 갔는데 마지막에 이제 CIA에 의해서 구조가 되는 거죠.
안 그랬으면 그 당시에 그냥 바다에서 빠져 죽는 거예요. 이외에도 말로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참담한 일들이 너무 많죠. 우리가 시장 경제 민주주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유리한 것들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근데 그게 이승만 때문이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필이면 저런 인간이 첫 대통령이 돼서 참 너무도 안타깝고 속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그로 인해 생긴 과오들을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씩 이제 고쳐가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여튼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상념, 분노 이런 것들을 많이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키리커츠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